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프라다 원단을 가지고 혹격 후드 점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대포 프라다 원단 준비하시고요. 혹겹으로 만들어서 몸판에 안감은 안 들어가는데 후드에는 안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감 준비하시고요. 패턴은 5cm 드롭 숄더 패턴을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서 길이랑 밑단 넓이를 넓게 해줄 겁니다. 앞판 뒷판 소매 있어야 되고요. 지난 영상에서 기본 후드를 머리 쪽에 4cm 폭으로 절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후드 패턴에 가운데 직사각형으로 라인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안감이 들어갈 거라서 안단과 안감까지 그때 변형한 후드 패턴 준비하시고요. 안감은 없어도 안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착 심지 있어야 되고, 점퍼니까 오픈되는 지퍼 준비하시는데 이 지퍼는 길이가 75cm입니다. 손목 부분에는 2cm 폭 고무줄 넣어줄 거라서 고무줄 반마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안쪽에서 허리에 주름 잡아서 끈으로 조여줄 거기 때문에 끈 준비하시는데 운동화 끈 준비하셔도 되고요. 또는 후드나 트레이닝 팬츠에 보면은 끈 있으니까 그 끈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끈 길이 조절할 때 쓰는 스토퍼 2개 준비를 해주시고요. 스프링 스냅 준비하시고 그거에 맞는 기구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직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핀쿠션, 초크나 수성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너무 길어서 재단을 한 번에 보여드릴 수가 없었고요. 뒷판 패턴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 패턴은 지금 65cm 짜리인데 길이를 45cm 더 연장을 해서 총 110cm가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점퍼가 대부분 80cm 길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도 좀 길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110cm 길이가 되게 했고 옆으로는 37cm 나갔습니다. 그러면 펼치게 되면은 74cm 폭을 가지겠죠. 37cm 되게 해서, 그래서 요 겨드랑점까지는 똑같은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더 나가서 A라인이 되도록 했고요. 허리 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나중에 제천 터널이라고 해서 끈을 끼울 수 있는 원단을 만들어서 박아줘야 되는데, 허리 라인이 요 선인데요. 옆선은 그대로 요 라인을 쓰고요. 뒤는 뒤중심에서는 1cm 아래로 내려서 살짝 자연스럽게 되도록 했습니다. 보면 뒤를 직선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1cm 정도 내려서 살짝 사선으로 해서 끈이 들어가야 조였을 때 본인 허리 위치에 맞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반만 대고 그리다 보니까 반대편에는 라인이 없어서요. 요 라인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단을 펼친 다음에 다시 반으로 정확하게 접어서 허리 부분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반대편에 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가장자리 시접은 다 1cm, 요 라인은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천 터널 대고 박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판 패턴은 됐고요. 앞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길이는 연장을 해서 110cm가 되게 했고요. 앞판은 3cm 앞처짐을 줬습니다. 그러고 폭은 똑같이 37을 나갔고요. 허리 라인에도 제천 터널이 들어가야 되는 라인을 그려주는데 여기도 3cm 앞처짐 돼 있는 상태로 그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라인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게 놓고 정확하게 맞추셨으면 이 허리 라인을 또 두드려 주시면 이쪽에 연하게라도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지워지기 전에 바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앞판 같은 경우에는 지퍼가 달릴 거라서
앞에 시접은 1cm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전체 다 시접은 1cm고요. 그러면 앞판도 완성이 됐고요. 제가 되도록이면 재단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몸판 말고는 재단을 하지는 않았고요. 몸판이 제일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 안단이 길이가 깁니다. 가장자리로 해서 앞 안단 똑같이 110cm 길이 되게 하고 전체 시접은 다 1cm씩만 있으면 되고요. 앞 안단 제일 끝으로 하나 제도해 주시고 소매 그리고 후드인데 소매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너무 넓어서 예전에는 이걸로 겨울옷을 만들거나 양면으로 쓰거나 했기 때문에 소매 부리가 넓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혹겹이기 때문에 소매 부리가 너무 넓으면 이쪽 부분이 좀 너무 퍼프 소매 같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양쪽에서 3cm씩 줄여서 지금 소매 부리는 26cm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cm 폭 고무줄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밑단에 시접이 3cm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재단을 하자면 여기서 3cm 선에 맞춰서 밑단을 잘라주시고요. 옆선을 재단을 하실 때 밑단을 이렇게 접어서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고무줄 때문에 3cm 시접이 필요하고 이렇게 좁아지는 소매라서 이 상태, 이 분위기 그대로 좁아지게 재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밑단을 접어서 옆선을 잘라주시면 돼요. 요 아래쪽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원래대로 자르자면 1cm 접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르셔도 되는데 요 정도 끝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3cm 단에 맞춰서만 자르셔도 괜찮아요. 요거 잊지 말고 꼭 해주셔야 돼요. 밑단이 좁아질 때 넓어질 때는 괜찮아요. 안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혹시나 깜빡해서 이렇게 잘랐더라도 안쪽으로 잘라내면 되는데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 바지 부리도 그렇고 소매 부리도 그렇고 좁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시접을 접어 올려서 재단을 하셔야지 이 상태로 잘라버리시면 시접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소매는 밑단 재단하실 때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는 후드인데 후드 요번에 절개선 들어가지요. 그래서 4cm만큼 잘라냈고요. 그것만큼 나중에 직선으로 49에 8cm 폭으로 직선으로 하나 또 따로 재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후드는 지금 거꾸로 놓여져 있는데 이거는 좌우나 위아래 결이 없기 때문에 패턴을 한 방향으로 놓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앞안단 길게 가장자리에서 빼고 그 다음에는 부피 큰 게 소매고 그 다음에는 후드 그리고 여기는 뒤 안단 골선으로 놨고요. 안단은 어깨는 5cm 폭 되게 했고요. 여기는 8cm 되게 했습니다. 앞안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깨는 5cm고 요 폭은 8cm가 되게 했고요. 여기는 패치 포켓을 달아줄 거예요. 안감이 없기 때문에 웰트 포켓을 하게 되면 안쪽에서 봤을 때 시접 처리로 바이어스로 싸거나 아니면 오버록 친 게 보이기 때문에 웰트 포켓보다는 그냥 안쪽에서 깨끗하게 패치 포켓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플랩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 사이즈는 완성했을 때 18에 20cm 되게 할 거라서 여기는 시접까지 계산해서 20cm, 여기는 24cm. 그리고 플랩은 패치 포켓보다 살짝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cm 키워줬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21cm고요. 이쪽은 길이를 7cm를 할 거라서 여기는 시접까지 계산해서 9cm 21에 9cm 되게 두 장 재단을 할 거고요. 이쪽 가장자리는 뭐냐면 앞에 덧단인데요. 지퍼가 그냥 보이면 보기 싫기 때문에 지퍼를 가릴 수 있게 앞에 덧단을 달아줄 거고 전체 길이는 지퍼 길이가 75cm라서 거기보다 살짝만 길게 하고 시접까지 계산했을 때 대강 80cm에 골선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요 폭은 7cm인데 완성했을 때 6cm가 되고 시접 1cm에서 전체 7cm 폭으로 골선으로 한 장 재단을 할 거고요. 그 옆에 요 부분은 뭐냐면 후드에 절개선을 넣기 때문에 49에 8cm만큼 필요해서 길이 51cm에 폭은 10cm 전체 사면의 시접은 1cm씩 주고 후드 가운데 부분입니다. 요거는 한 장만 있으면 돼서 두 겹같이 재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냐면 후드의 앞단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을 골선으로 처리를 할 거라서 좀 길게 필요하고요. 여기가 골선 4개 식서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한 장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겉감 재단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후드 안감 재단인데, 안감 부분은 앞에 안땀 부분 빠지고 남은 부분이고요. 체크 안감 넣어줄 거고, 여기 부분도 대칭되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후드 안감에도 가운데 요 부분이 필요합니다. 후드가 보면 이런 식으로 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패치 포켓 위에 플랩 달아주는데, 플랩 이거는 겉감이고 안감은 후드 안감과 같은 원단으로 안감 재단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1에 폭 9cm 되도록 2장 재단했습니다. 여기는 몸판의 앞판 뒷판 재단하고 나서 남는 직선 부분이었고요. 식서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제천 터널할 때 이 원단으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 터널까지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단이 끝이 났으니 이제 심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앞안단하고 뒤안단 같은 경우에는 접착 심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안감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심지를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봉제를 해서 붙일 겁니다. 그리고 안단은 패턴이 없기 때문에 재단물을 가지고 심지를 재단을 하는데요. 이쪽 부분에 봉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똑같이 재단을 하시고요. 그 외의 부분은 조금 여유를 두고 재단을 해주세요. 봉제를 하고 나서 다림질 하면서 보면 조금 수축을 하거나 해서 모양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봉제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이 재단을 하셔야 봉제를 할 수가 있고요. 윗부분은 꼭 여유를 남기고 재단을 해주세요. 앞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나 목둘레 앞부분은 여유를 남기고 재단을 하시고요. 이쪽 부분은 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없이 똑같은 사이즈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안단, 뒤안단은 봉제를 해서 심지를 붙일 거고, 여기는 앞 덧단, 지퍼 부분을 가려주기 위한 앞 덧단이고요. 앞 덧단은 그냥 접착 심지 붙이면 돼서 역시나 사면으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앞 덧단, 그리고 플랫 포켓 겉감 부분, 겉감의 식서 방향은 요 방향이지만 심지의 식서 방향은 요렇게 되게 해서 플랫 포켓 2개, 그리고 후드의 안단 부분도 접착 심지 그냥 바로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로 다 조금씩 여유를 두고 재단을 했고요. 보통은 패치 포켓 윗부분에 심지를 붙여주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이 원단이 전혀 늘어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를 붙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심지를 붙여주는 건 빳빳해지라고 붙여주는 거고요. 패치 포켓은 늘어나지 말라고 붙여주는 건데, 원래 다른 원단이면 붙여야 되지만 시접이 3cm니까 완성선보다 1cm 더 들어가서 전체 4cm 되도록 심지 식서 방향 이렇게 돼서 붙여야 되지만 이 원단은 전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는 다리미로 그냥 다려서 붙여주고 가장자리 싹 잘라서 정리를 해줄 거고요. 앞안단, 뒤안단은 봉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착 심지 그냥 부착하는 거는 앞 덧단, 후드의 안단, 플랫 포켓 겉감입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 심지 남는 부분 잘라주시고요. 완성선 다시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뒤안단은 안단의 겉과 심지의 매끄러운 면이 겉이거든요. 접착제가 발려서 가실가실한 부분 말고 매끄러운 면이 겉인데, 여기랑 여기랑 겉길이 마주되고 박아주는 선은 여기서부터 아래쪽만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방금 박은 곳에 시접을 0.3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시접 0.5cm도 많습니다. 0.5cm 안 되게 0.3cm 정도만 되게 잘라주시고, 여기는 볼록 곡선이잖아요. 이 부분을 뒤집어 주게 되면은 안쪽에서 시접들이 이런 식으로 오골오골오골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뒤집기 전에 여기는 톱니 모양으로 시접을 또 잘라줄 거예요.
0.3cm로 짧게 정리를 하고 나서도 곡선이 심한 부분만, 직선인 부분은 해주실 필요 없고 곡선이 심한 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보면 톱니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봉제선에 가깝게 자르시면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라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뒤집어 주는데 바로 다리게 되면 심지보다 겉감이 뻣뻣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려지기가 쉽거든요. 심지가 밖에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겉감이 1mm 정도라도 보일 수 있게 접어서 핀을 꽂아줍니다. 바로 다림질하면 손에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접 부분 매만지다가. 그래서 시침핀을 꽂아주시는데 멀리 꼽지 마시고요. 여기 시접 0.3cm 있는 이 부분 위주로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침핀을 꽂아준 다음에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그러면은 요 안단의 가장자리가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요. 앞안단도 박아주시는데 앞안단은 여기가 목둘레 앞중심이라면 이쪽 편을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역시나 쭉 박아주시고 시접도 0.3cm 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가 곡선이긴 하지만 완만한 곡선이기 때문에 굳이 가위밥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앞안단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시침핀 꽂아주세요. 앞안단도 이렇게 시침핀 꽂아주셨으면 다려주겠습니다. 접착 심지 다리는 다리미판이라서 조금 심지가 들러붙어서 약간 지저분한데 처음에는 시침핀이 꽂혀있는 상태로 이렇게 놓고 임시로 고정하는 느낌으로 부분 눌러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부착이 됐다 싶으면 시침핀을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시침핀 채로 계속 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덜 붙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시침핀 싹 뽑아주시고 제대로 다시 다려주세요. 그러고 붙었다 싶으면 이제 다시 뒤집어서 겉에 보이는 심지 싹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겉쪽에서도 한번 다려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리시면 여기 심지 접착제가 다리미에 묻을 수 있거든요. 자, 이 다리미 판은 위에다가 천을 더 씌워서 교체가 가능한데 다리미에 접착제가 묻어버리면 청소하기가 좀 힘듭니다. 시접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면은 뒤안단이 완성입니다. 앞안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시침핀이 꽂혀 있는 상태로 부분 눌러서 임시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붙었다 싶으면은 시침핀 뽑아주시면 되고요. 반대편은 미리 하나 해놨는데 여기도 다림질 끝나고 심지 부분 정리해주고 나면 이렇게 생긴 앞안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뒤안단하고 어깨 부분 연결했을 때 요 가장자리가 모두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앞안단, 뒤안단, 다림질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